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31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유념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EU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 무상 공여 5천억 유로, 대출 2,500 유로, 합계 7,500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다는 CNBC 뉴스의 EU unveils plan to borrow 750 billion euros to aid economic recovery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지원액의 2배에 달하는 총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Japan's economy just got another $1 trillion shot in the arm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 로켓이 나사 우주인 2명을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되었는데 이는 2011년 이래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선에 의한 첫 유인 우주 비행이라는 CNBC 뉴스의 SpaceX launched two NASA astronauts to spac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미션입니다. 네, 오늘도 참고로 5월 3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 unveils plan to borrow 750 billion euros to aid economic recovery. CNBC 뉴스 보시죠. EU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 무상 공여 5천억 유로, 대출 2,500 유로, 합계 총 7,500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요. 27개 국가별 배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EU 집행위원회가 경기회복기금 리커버리 펀드 자금 명목으로 공개시장에서 기채를 통해서 차입해서 조달하게 되는데요. 조달된 자금은 유럽 예산을 통해서 국가별로 배정될 계획이고요. 이 자금의 상환은 2028년에서 2058년까지 30년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부양 조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그 이유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동기차에 늘 부정적이었던 독일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독일은 2009년, 2010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공동기체에는 반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아직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4개 국가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인데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개 국가는 무상 공여는 반대하고 대출을 하자는 건데요. EU 집행위원회는 무상 공여와 대출을 적절히 연계하여 조절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국가별 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네요. EU는 6월 18일 날 27개국 대표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리커버리 펀드 조달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의회의 승인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도 이 조치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기체 일부를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CB는 5,400억 유로의 자금 집행 여유를 갖고 있는데요. 실업 대책, 기업 투자 및 대정부 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EC 집행위원장인 우르술라 폰데 라이엔 의장은 비용 조달을 위해서 탄소세와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현재 EU는 르가르드 ECB 총재,
그리고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이시 집행위원장 등 완전히 여성 상위 시대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여성분들이 섬세한 파인 튜닝으로 잘 리드해 나가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Japan's economy just got another $1 trillion shot in the arm.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일본 정부가 코비드-19 대응을 위해서 총 1조 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투입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 투입분과 합치면 총 234조 엔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일본 GDP의 약 40% 수준입니다. 이번 지원 패키지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그리고 일선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개인 자금 지급 20만 행씩을 준다고 하는군요. 이 재원의 조달은 정부 채권 발행으로 할 텐데요.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연결되겠죠. 일본 경제는 이미 경기 후퇴 리세션에 들어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점점 악화될 게 뻔하죠. IMF는 일본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 지원책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EU 쪽의 부양, 그리고 일본의 부양, 그 이전에 중국의 3조 6천억 규모의 이안 규모의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2조 달러,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또 3조 달러가 승한 중에 있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에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3월 15일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었죠. 각국 정부가 경제 봉쇄 해제 및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이 확인하군요. 네, 세 번째 뉴스. SpaceX launched two NASA astronauts to spac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ic US mission. CNBC 뉴스 보시죠. 네, 30일 플로리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22분에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스페이스X사의 펠콘 9 로켓과 드래곤 우주선이 나사 우주인 2명, 밥 뱅켄과 더그 헐리를 태우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되었습니다. 19시간의 우주 비행을 끝내고 1시간 전에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하는 것을 중계로 보았습니다. 이번 발사의 의미는 매우 큰데요. 2011년 이래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선에 대한 첫 유인 우주 비행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2011년 스페이스 셔틀 중단 이후에 미국 우주선이 아닌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서 물자와 사람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실어 날랐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선에 의해서 첫 유인 우주 비행을 하게 된 거죠. 그 의미가 크다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참관하였습니다. 나사는 2011년 이후에 보잉과 스페이스X 등 민간인 회사에 로켓 우주선 개발을 의뢰하였고요. 그 성과가 이번 스페이스X의 성공적 발사로 연결되었다고 봐야겠죠. 이번 발사 과정을 보면은요, 30일 오후 3시 22분에 발사가 되었고, 그리고 곧 1단계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분 30초 후에 그 1단계 분리되었던 펠콘 9 로켓이 드론십의 대서양상에 있는 드론십에 안착하였습니다. 소위 reusable 로켓이 된 거죠. 이번이 만
다섯 번째 성공이라고 하는군요. 발사 12분 10초를 경과한 지점에서 드래곤 캡슐이 2단계 로켓 분리되었고요. 그 뒤 드래곤 캡슐을 계속 ISS를 향해서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 총 19시간 후에 ISS에 도착했고 현재 도킹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킹 순간을 중계로 지켜보았는데요. 그 도킹하는 과정이 매우 길더군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간 두 우주인은 한 몇 달간 그 ISS에 체류한 후에 귀환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번 우주 비행 성공으로 나사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주 비행 성공으로 나사는 앞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2011년 이후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 탑승을 의뢰해 오면서 자석당 8천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페이스 X를 이용함으로써 자석당 5,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네요. 나사가 민간인에 의한 우주선 개발을 위해서 들인 돈이 그동안 보잉사에는 4.8 빌리언 달러, 48억 불, 그리고 스페이스 X에는 31억 불을 들였군요. 스페이스 X사는 나사 외에도 앞으로 우주 여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개의 우주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한 1년 반 전에 일본 마에자 유사쿠와 체결한 건데요. 마에자와는 예술가 6 내지 8명을 자기 비용으로 데리고 우주 여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마에자와가 올 연초에 Wanted, Come to the Moon with me, 즉 나와 함께 달나라로 갈까요? 라는 부인을 구하는 트위트를 하여서 세계에 관심을 끌었죠.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우주여행 계약사는 아시엄사인데요. 동사는 우주여행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내년 하반기에 10일 정도 ISS 체류 예정의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군요. 바야흐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군요. 네, 여기서 이번 발사 주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상단의 세 개 사진은 이번 발사 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발사 모습입니다. 5월 30일 15시 22분에 발사됐죠. 가운데 사진은 발사 후 9분 30초 후에 펠콘 9 로켓가 드론십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드래곤 캡슐이 분리된 모습인데요. 발사 12분 10초 후죠. 당시에 그 속도는 시속 27,000km, 그리고 고도는 200km였습니다. 우주정거장의 고도 400km 조금 넘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서 드래곤십이 분리돼서 독자 여행을 하게 된 거죠. 드래곤십은 이때부터 ISS까지 약 18시간 40분간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중간이 ISS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이 도킹에 성공한 이후에 연결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뒤쪽 부분이 캡슐이죠. 스페이스 X사의 앨런 머스크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5월 3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살펴보죠.
5월 31일 제네바 현지 시간 11시 9분 현재로 보면은요, 확진자가 589만 1,182명으로서 일주 전에 비해 14.0%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6만 5,966명으로 일주 전에 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 사망자를 가진 미국을 보면은 확진자 수가 171만 6,078명,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10만 1,567명입니다. 브라질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3만 5천 명이 넘더군요, 당일날. 현재 46만 5,166명이 확진되었고 2만 7,878명이 사망했습니다. 3위가 러시아인데 39만 6,575명, 다음이 영국, 스페인, 이탈리, 독일, 인도, 터키, 페루, 이란, 프랑스 순입니다. 감염자 수가 일주 전에 비해서 여전히 14%나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는 아직도 확산 추세라고 해야겠죠.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